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방송을 이게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방송을 못했냐?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음악 병실까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12일 동안 겪은 내용을 방송으로 만들어서 여러 편을 올리고, 이 코로나가 이게 별로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은데 정부가 이게 지금 과하게 지금 이 탄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그런 방송들이 무더기 경고를 먹고 이제 방송을 올리지 못하는 제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방송을 못했는데, 이상하게 코로나 관련해서 방송을 하면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방송이 강제로 삭제가 되든지 뭐 제재를 받는 그러한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코로나 관련해서 입을 막으려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또 뭐 언론사니까 진실을 또 끝까지 뭐 파헤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법인명을 한미역사문화원으로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가 이제 한국과 미국의 그러한 패권 전쟁 속에서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름을 바꿨고요. 11월 26일 날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장진호 전투 및 흥남 철수작전 70주년 기념예배가 서울 은평제일교회 담임 목사 이제 심화범 목사님 교회에서 이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24일 날 저희가 이제 모처에서 장진호 전투 이런 기념식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뭐 방송에 안 나오면 물밑에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26일 날 한번 꼭 좀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구군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뭐 반중 집회도 2차례나 하고 반중 국제 세미나도 하고, 하여튼 중국이 무너진다 이런 방송들을 끊임없이 내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우리가 외친 이야기들이 지금 다 현실로 드러나고 있고,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쪽으로 완전히 해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는 저희가 유튜브 할 때 많은 분들이 뭐 무슨 중국이 왜 망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특강을 준비해 가지고 이 국민들의 의식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또 엘리트 앞으로 차기에 나타날 엘리트들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 100년 전에는 이제 전 세계가 러시아를 제재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러시아로 아간 파천을 하면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안 돼도 되는데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국제 정세 역행을 하다 보니까 중국을 해체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또 중국 편이 서고 있습니다. 중국, 친중, 친북 이 공산주의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최전방에 있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죠, 이 강대국으로 키워서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강대국이 같이 붙어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게 국제정치의 기본인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중국에 물건을 사주는 방식으로 중국을 키워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련을 해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너무 컸죠. 뭐 컸는데 또 이제 미국한테 덤빈다. 덤비니까 어떻게 한다? 바로 앞에 있는 한국의 물건을 연간 600조 원치 사주면서 한국을 키워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게 만드는, 중국을 해체하는 칼로 쓰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요 남한 지역만 있으면은 너무나도 이게 인구도 적고 영토도 적고 하니까 남과 북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다유통을 시키는 거죠. 통일을 시켜가지고 북한은 북한대로 이제 경제력을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남과 북이 당분간은 이제 분단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제 서서히 왕래가 이제 뭐 많아지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한 몸이 되는, 그렇게 이제 미국이 끌고 간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맞짱을 뜨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나라 규모가 작으니까 만주까지 떼가지고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갖다 붙이는. 그러면 만주 남북한, 그러면 인구가 한 2억 정도 되면은, 그러면 중국하고 할만하죠. 그렇게 해서 이 러시아, 중국 그 사이에 자유민주주의 장벽을 쳐버리겠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일본까지 견제하는 그러한 이제 대한민국을 그러한 카드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게 미국의 이제 국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제주 군산에도 이제 미군 기지가 있고, 평택에도 미군 기지, 오산에도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다가 미군 기지를 또 이제 내려고 하는데, 이 장산고, 대주, 이쪽 저희가 빨간 동그라미 친 이곳에서 이제 산동반도까지 보시면 227k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저희가 빨간 원 동그라미 쳐놓은 이 지역에다가 장산고, 대주 이쪽 지역에다가 미국이 미사일 기지, 공군 기지, 해군 기지를 설치를 하면은 이 산동반도에서 이 장산고 이쪽을 통과하는 이쪽 바다를 바레만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통째로 틀어막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만주 지역뿐만 아니라 베이징, 뭐 대련 이쪽으로 들어가는 물동량이, 물자들이 그냥 올스톱이 되기 때문에 북중국이 이 물류가 안 통해서 피가 말라 죽는 뭐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쨌든 간에 이 지역에다가 그러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한 군사시설을 갖다 놓는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 해군기지에 보면은 이렇게 그 10만 톤짜리 초대형 여객선이 들어갈 수 있는 부두가 두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미 항공모함이 들락달락거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된 한국이 어떻게 된다? 한국의 육군이 압록강 지역에 이렇게 배치가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 한국이 3세대 전차를 한 1500여 대 가지고 있고 155mm 자주포가 2500여 대, 그러니까 자주포 보유량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등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육군 군사력이 압록강 두만강변에 이제 위치를 한다면은 중국은 지금까지는 북한이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육군에 별로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군 공군만 투자를 하면 됐는데, 한국의 육군을 막기 위해서 육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런데 경제가 자꾸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군, 공군 그뿐만 아니라 육군까지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소련처럼 국가가 파산해서 해체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중국이 그 만주 지역에 군비 증강을 한다고 해서 한국군을 막을 수 있냐? 막지를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아파치 헬기를 100대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아파치 헬기 한 대가 뜨면은 적 전차 16대를 격파를 하는데, 그 100대까지 늘어나면은 미사일이 1600발이 날아가겠죠. 그 외에도 소형 무장 헬기라든지 과거에 500 그 MD 그 낡은 헬기를 지금 무인기로 바꾸고 있고, 뭐 드론, 무인 드론 이런 데서도 공격용 미사일을,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를 하니까 동시에 적 전차, 중국군 전차를 한 3000대 이상은 그냥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전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국군이 갖고 있는 K2 최신 전차는 4.1m까지 수중으로 도하를 해서 이제 압록강을 건너가고, 한국의 K21 장갑차, 최근에 나오는 뭐 이런 장갑차들은 물 위를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둥둥 떠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그 만주 쪽으로 한국의 기갑부대가 그냥 뚫고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결과적으로 뭐 공군이 와서 막아야 되는데,
한국 공군은 사실은 미 공군하고 장비가 똑같기 때문에 중국 공군이 미군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군도 상대가 안 되고 해군 뭐 육군 할 것 없이 상대가 안 되는데, 이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부터 서해를 꽉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뒤에 미군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미국이 중국 물건 사주는 대신에 한국 물건을 사고, 또 북한의 공장을 만들고 북한 물건을 사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가고, 그러면서 이 한국 정부에다가 이 막대한 흑자를 보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군비 증강하는데 이제 뭐 더 많은 군비 증강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북한에 갑자기 경제가 살아나면요, 그러면 만주 지역이 북한으로 빨려들겠죠. 과거에 브레진스키가 써놓은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한국이 88 올림픽을 하니까는 동구권 국가들이 야 이게 미국한테 붙어야지 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싶어 가지고 이제 대부분 떨어져 나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평양이 만주 쪽보다 훨씬 못 살았는데, 아니 미국 쪽한테 붙은 다음에 갑자기 만주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들보다 경제 성장이 더 좋아졌다. 그러면은요, 만주 지역이 아이고 나 이제 지금부터 한국 사람 할래 하고 만주에 있는 조선족들이 그냥 이 한반도로 빨려드는 거죠. 뭐 그렇게 가겠다는 게 미국의 거대 전략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알고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인재를 키우는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충근 박사님하고 청년들을 키우는 작업을 했는데,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 성인들도 좀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 국제정세를 아는 엘리트들을 좀 양성을 하려고 하는데, 12월 5일 토요일부터 3월 13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수업을 합니다. 총 48시간이고요. 그 방위산업의 역사와 글로벌 빅텐트 한국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님, 한국전 당시 한반도 주변 정세 팬앤드마이크 김용삼 대기자, 제주 4.3 사건의 진실, 이게 그 50 총선 자유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제주 4.3 사건이 터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다. 대한역사문화원 김재동 원장님, 원자력 산업의 역사와 미래. 그러니까 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전기에너지인데, 결과적으로 전기에너지의 핵심은 이제 원자력 산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 원자력 환경공단 강철영 부이사장님께서 이제 원자력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이런 이야기, 북한의 대남 전략과 우리의 대응, 이제 아예 대놓고 선거 개입한 내용들, 구국 제자훈련 이희천 대표님, 그리고 트럼프의 신십자군 전쟁, 핵심은 한국이다. 이건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21세기 중반기 국가 발전 비전,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내셨던 그 김병관 장군님, 지금은 한미안보연구소 이사장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거부한 이승만 대통령의 태평양 동맹, 지금 미국이 쿼드 하자고 하는데, 그 7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쿼드 같은 거 하자고 했는데 미국이 그때는 거부했습니다. 이승만 포럼 김여선 사무총장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역사를 알면은 미국한테 야, 큰 소리 칠 수 있겠죠. 야, 70년 전에 우리가 하자고 할 때는 안 하고 왜 이제 와가지고 하는 거야, 이 멍청한 자식들 하고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모르니까 미국한테 끌려다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좀 공부를 하자고 이런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고려와 몽골의 혼인동맹, 형제의 맹 803주년. 몽고하고 고려는 우리가 형제의 그 맹약을 맺은 게 803년 됐습니다. 그리고 또 혼인동맹도 맺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몽골이 우리를 쳐들어왔다 이건데, 그 잘못 알려진 역사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공부를 하자. 어차피 우리가 만주를 경영하려고 하면은 주변의 민족들을 다 우리가 아울러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동북아시아의 동이족이고 마지 국가, 소위 말해서 그 제일 큰 집입니다. 큰 집.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알아야지 뭐 그런 어디 가서 큰형님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한글 몽골 학회 박원길 이사장님 나오시고, 북한의 대남 전략과 우리의 대응, 이건 스파이전, 간첩전. 지금 중국이 한국에 간첩 보내는 거하고 북한이 간첩 보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북한 사례를 보면은 중국이 어떻게 파고드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다. 구국 제자훈련 이희천 대표님, 그리고 1월 23일부터는
그 이충건 박사님께서 국제전쟁과 국제정치 총 28시간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3일 토요일 18시부터는 우리가 출장 부표를 불러가지고 좀 이 회포도 푸는 뭐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이 커리큘럼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 수강 금액은요 150만원이고요 3개월 동안 48시간입니다 선착순 70명이고 저희가 나중에 수료장을 발급을 할 겁니다. 한미역사문화연구원으로 발급을 합니다. 그 저희 회사 이름이 한미역사문화연구원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시불로 강의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만 듣고 또 안 오시는 분들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 방법은 SC제일은행 438-20-016-5552 예금주 주식회사 한미역사문화연구원이고요. 세금계산서 법인도 발급이 되고 개인용 소득공제 영수증도 발급이 됩니다. 010-6832-0325로 문의를 주시면은 홍길동 입금 완료 이런 식으로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 결제도 저희가 뭐 가급적이면 일시불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장소는 저희가 지금 종로구 뭐 광화문 뭐 요쪽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알아보고 있고 11월 말경에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또 자세한 문자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계속 이런 학생들 키우고 엘리트 교육, 역사 교육 자꾸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강의실이 좀 비좁아요. 많이 비좁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강의비를 내시면 저희가 이 서울 한복판에다가 그런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 주말에는 우리 뭐 학생분들이 또 공부를 하시고 평일에는 엄마랑 아빠랑 함께 듣는 역사 교실 뭐 요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커리큘럼을 저희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갈 데도 없고 또 학생들하고 방학이니까 엄마 아빠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손잡고 와가지고 역사 공부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강의실을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뭐 기업체 후원도 많이 찾아다니고 하는데 뭐 요즘 어려우니까 좀 힘드시죠. 뭐 그래서 좀 다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50만원씩 저렇게 성금을 내주시면은 그 돈 가지고 저희가 강의실을 좀 확보를 해서 저런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장진호 전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진호 전투 이런 장진호 전투 이런 그 기념 사업에도 쓰고 한미동맹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데 많은 뭐 저희가 또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저희 후원도 하신다 생각하시고 이런 수업을 좀 많이 참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